네, 안녕하세요. 4강입니다. 지난 시간 복습 한번 해볼까요? 강사 브랜딩을 위한 체크포인트. 첫 번째, 전문성. 두 번째, 신뢰성. 세 번째, 역동성. 나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부합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지난 시간에 과제였기도 했죠. 그리고 롤모델 선정하는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럼 이번 4강에서는 나만의 강연 콘텐츠 발굴하는 법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볼까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주력 아이템 찾기.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정하는 단계이죠. 이때 세 가지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나의 인생 스토리를 들려줄 것인지, 아니면은 나의 전문 분야의 전문성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서 강연을 할 것인지를 정하시는 단계입니다. 먼저 인생 스토리를 들려주는 것은요, 독특하고 놀라운 감동을 선사할 수가 있겠죠. 나만의 경험.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가수 바다와 길씨가 같이 부른 노래 제목이 나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저는 그 노래 제목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우리가 강연 컨텐츠를 만들 때, 주력 아이템을 삼을 때도 나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을 삼으셔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강연을 하면요, 처음에 제 소개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수 지망생이었거든요. 실제로 허니 패밀리의 리더에게 랩을 배웠거든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혹은 제가 대학교 때 지구 반대편 남미의 사회주의 국가 베네수엘라에서 1년간 공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드문 경우죠. 베네수엘라 갔던 사람도 없고 많지 않고, 베네수엘라에서 자수 공장에서 자수를 놨던 사람도 적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만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한 나만의 인생 스토리를 들려주는 것도 하나의 아이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전문성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경력과 포지션을 활용한 컨텐츠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마케팅 혹은 기획자다 하면 마케팅과 관련된, 기획과 관련된 책을 쓰고 강연을 하는 것이고요. 내가 영상 촬영 감독이다 하면은 영상 문법에 대해서 나만의 클래스를 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문성도 보장을 받고 내 몸값이 높아지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아이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취미 관심사는 뭐냐면요, 요즘에 MZ 세대들은 취향과 기호가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온라인 클래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다양한 컨텐츠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가령 뭐 취미, 사진 촬영, 인테리어, 악기 연주, 요리, 비누 공예 같은 것들까지 너무나 다양한 콘텐츠가 있고, 그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창작자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주력 아이템을 찾을 때는 인생 스토리를 들려주는 방법도 있겠고, 혹은 나의 필드의 포지션을 살려서 전문성을 들려주는 방법도 있겠고, 취미나 관심사를 들려주는 방법이 있다. 지금 저는 제가 하는 일과 관련된 전문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주력 아이템을 정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세부 주제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키워드는 나만의 강점에서 시작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측에 스타 강사들이 있죠. 김미경 씨라든지 김창옥 씨가 있는데, 김미경 씨는 아주 강의를 오래 하신 분이고, 지금은 뭐 MK대학이라는 교육회사 만들어서 벌써 직원이 9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처음 썼던 책 제목이 바로 나는 IMF가 좋다라는 조금 의외의 도서입니다. 원래 여성의 자기계발 같은 걸로 책을 쓰셨는데요. 본인의 강점은 사실 스피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트 스피치를 설립하시고 아트 스피치와 관련된 책을 쓰시고 스피치 전문가로 거듭났죠. 그리고 지금은 다양한 자기계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컨텐츠를 강의할 수 있는 강사로 브랜딩이 된 거죠. 김창옥 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성악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목소리와 발성이 남달랐죠. 그래서 처음에 자신을 보이스 컨설턴트로 브랜딩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인생을 바꾼다라는 책까지 썼어요. 그런데 이분이 일약 스타 강사가 된 것은 청각장애를 가진 아버지와의 불통에서 깨달은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쓴 유쾌한 소통의 법칙이라는 컨텐츠가 세바시에서 100만 조회가 되면서 일약 스타 강사가 되었죠. 그전에는 저랑도 많이 일하셨는데 당시에는 강연료를 한 100만 원 정도 받으셨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이렇게 강연료가 늘어났죠. 어쨌든 두 분의 공통점은 뭐냐? 나의 강점으로 시작했다라는 거죠.
아, 나는 스피치가 강점이 있었구나. 그걸 주력하고 지금은 이제 기업인으로 김미경 씨는 된 거고, 김창욱 강사도 처음에는 내가 목소리에 강점이 있어서 시작했지만 나중에 킬러 컨텐츠는 결국 소통 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실 처음에 강의를 하시려는 분들이 초반부터 킬러 컨텐츠를 찾기란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스 중에서 가장 강점이 무엇이냐, 일단 그걸로 한번 시작해보자. 그러다가 나중에 파생되는 새로운 기회들 속에서 여러분의 킬러 컨텐츠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해볼까요? 컨텐츠 발굴을 위한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과 주제, 기대되는 변화, 주제 선정 이유, 흥미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어보는 거예요. 저로 적용을 해볼게요. 목적과 주제, 목적, 퍼스널 브랜딩, 주제, 강사 브랜딩을 합시다. 이거를 제 강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기대되는 변화, 여러분들이 강사 브랜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실행을 위한 동기부여를 제공해야겠다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것입니다. 주제 선정의 이유, 제가 10년 동안 강연회사를 운영하면서 이걸로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전문성이 있다. 그리고 실무 경험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쓴 강연의 시대라는 책도 있고 논문도 있다. 따라서 나에게 가장 맞는 주제는 이거다. 다음으로 흥미 요소. 강사 브랜딩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이고 또 온라인 클래스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아, 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라는 착안을 제가 한 것이죠. 그러니까 컨텐츠 발굴을 위한 이 4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이번 과제입니다. 자, 일단 정리하면은 여러분들이 주력 아이템을 삼을 때는 나의 인생 스토리를 들려줄 것인지 혹은 내 전문 분야로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지 마지막으로 취미나 관심사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 것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나만의 강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강좌에 또 알찬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